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진세나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진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에서는 연례 정치 행사인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일명 전인대라고 하죠. 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즉 국정자문회의격인데 정협이라고 해서 양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회가 지난 4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소식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증시 상황은 어떤지 전달해 주시죠.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지난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마지막 거래일 중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 가까이 급등하며 3,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창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수잔 클라크 미국 공상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만나서 미국 기업들이 지속해서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환영하다며 투자를 동력한 것도 역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유입되어 증시 상승에 뒷받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중국의 양회는 정치, 경제, 사회, 로드맵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양회를. 네, 올해의 양회는 미중 갈등, 경제 악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치러지기 때문에 경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회 기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14차 5개년 계획 과제와 목표 달성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양회에서 중국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은 중국 경제 상황과 양회 소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전에 파고파자에서 마오타이와 우량예 그리고 양하주 등 중국 고가 백주들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가성비로 한국에서 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량주를 만드는 기업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혹시 어떤 술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고량주 하면 예전에 이미 소개한 수정방은 아닐 테고 혹시 우리가 대중식사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연태 고량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기업은 바로 연태 고량을 만드는 장유 포도주 그룹이라는 주류 업체입니다. 연태 고량은 고량주이지만 포도주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게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태 고량은 장유 포도주 그룹의 산하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현재 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실제로 연태 고량의 제조는 연태 양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연태 양조장의 역사는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998년 연타이시 정부에 의해 장유 포도주 그룹에 할당되었습니다. 2004년 기업 제도 개혁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산동 연태 양조 유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연태 고량주가 장유 포도주 그룹 산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장유 포도주 그룹은 또 어떤 기업입니까? 네, 장유는 중국에서 가장 큰 와인 업체이고 전 세계에서는 네 번째 규모입니다. 프랑스의 샤토처럼 포도원, 양조장, 숙소가 한데 모여 이제 와이너리가 베이징,
신장, 시안 등 중국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와인 양조장만 총 23곳이 있으며 그중 옌타이에만 16곳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시인 200이 포도주를 마시며 시를 썼을 때부터 중국에 포도주가 있었지만 집집마다 직접 조금씩 만들어 마셨었습니다. 중국에서 포도주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대량 생산한 것은 장유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중국에도 이런 대규모 와인 업체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전문적인 대량 생산의 첫 번째라면 장유 포도주 그룹의 역사도 꽤 길 것으로 보이는데 연태주만 봐도 96년이거든요. 아니 94년. 그렇다면 장유 포도주는 더 길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유의 시초는 장필사가 1892년에 설립한 장유양주공사입니다. 장유는 물론 중국 와인 역사의 시작도 그 시기인데요. 장필사는 18살 때 중국을 떠나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중국의 유명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성공 소식은 청나라 서태후에게 전해지자 서태후는 그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장필사는 양조 사업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며 그의 재산은 당시 청나라의 연간 재정 수입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중국의 근대화를 이끄는 주요 인물로 1915년 미국에서 개최된 파나마 태평양 만국 박람회에서 브랜디와 와인 등을 출품하여 그랑프리를 수상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나라 때 탄생한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군요. 그렇다면 현재 주로 생산한 제품과 가격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장유 와인은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그중 제바이나라는 제품이 가장 유명하고 가격은 전 제품 중에 중간 정도입니다. 1937년에 제바이나가 처음 출시되는데 8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약 4억 6천만 병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장유 카스터와 장유 리슬링도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고급 와인은 300위안대에서 2000위안대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주로 450위안대가 많이 판매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와인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소비 수준에 맞춰서 68위안짜리 제품을 주력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68위안이라면 우리나라 돈 한 1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시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품이 다양한 대규모 와인 생산업체가 중국 내수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장유 그룹이 중국 전 지역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주요 수출국이며 이로 인해 한 해 평균 400에서 500만 달러 정도 거둬들입니다. 프랑스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장유 와인의 원재료인 포도 품종이 그 나라에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유는 제바이나를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아 장유 포도주를 와인을 맛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 세계 와인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장유는 중국 와인의 선두 기업으로서 시장 부진 속에서도 중국 와인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가는 장유는 수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와인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바이나와 같은 브랜드는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며 중국 와인의 대명사로 자리매김도 했습니다. 장유는 글로벌 시장 부진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중국 와인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